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의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23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고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와 순창, 남원, 정읍, 임실과 장수 등 6개 시군에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주시가 김승수 전주시장의 고등학교 선배인 공무원을 특별 승진시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전주시가 김 시장 후배와 관련한 회사에 수십억 원대 수의계약을 맺은 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주시는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바람직하진 않아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은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에게 수의계약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14년 7월 김승수 시장의 취임 이후 전주시는 김 시장의 고교 후배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모두 8차례에 걸쳐 90억 원대 배수 펌프와 펌프 수문 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후배는 김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김 시장은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중소기업인데 8번에 거쳐서 90억 4천만 원을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한 업체에다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성의 문제고. 특혜 없었고 적법합니다. 수의계약이 오기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인사기본계획을 어겨가며 황모 씨를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특별 승진시켰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규정상 6급 이하만 가능한 특별 승진을 4급 승진에도 무리하게 적용했는데 공교롭게도 황 국장은 김 시장의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전주시는 김 시장의 후배와 선배에게 특혜를 준 적이 없고 적법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지만 뒷말이 많습니다. 중소기업과 맺은 90억 원대 수의계약과 국장 특별 승진도 흔치 않은 일인데 여기에 김승수 전주시장의 후배와 선배가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력과 능력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공정한 계약 행위가 이루어져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게 특혜 의혹이 반복되면 도덕성에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재개발 부지에 포함됐다며 매각을 추진하는 중화산동 공영주차장, 주민수건사업으로 조성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주민수건사업인 주차장을 없앤 뒤 도로를 만들려고 해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 기자입니다. 전주시 중화산동의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난 1987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됐지만 오랫동안 방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이면 도시계획 도로 지정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 도로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몰제는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뒤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로 결정을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완산구청은 도로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현재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한 시의원과 함께 주민 수건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차장 협약 기간도 연구로 못 박았습니다. 네, 감안해서 했어요. 그 시기 개설하려면 뭐 수백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이 주차장이 아파트 재개발 부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주차장 부지를 건설사에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후 건설사가 주차장을 도로로 만들면 이를 기부채납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주차장을 그대로 놔두고 바로 옆 도로를 활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건설사에게 주차장을 팔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아니면 저는 그 행정이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이 주차장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차장이 건설사에게 팔리면 아파트 건설회사의 재개발 이익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주민 수건 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던 전주시가 이제는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주차장 매각을 추진해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됐는데 도민과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새만금 개발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행 의지가 우려되는 공약도 적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국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약속대로 이전 정부 때보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북의 수건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확정된 국제공항 건설입니다. 전북 대도약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롭고 힘찬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전북의 하늘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매립을 선도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도 지지부진한 내부 개발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새롭게 조성되는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의 관련 제조업체, 연구시설, 실증센터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반면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는 공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부처 반대로 무산되더니 최근에는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습니다. 전라북 도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구해야 합니다. 공약을 폐기했는지, 공약을 여전히 지킬 의사가 있는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연 약속 역시 진척이 없습니다. 급기야 협력업체들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돌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내려서 기업들한테 최종 답을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군산조선소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전라도 새천령 공원 조성과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은 2년간 첫 발도 떼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옛 김제공항 부지가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간육종 연구단지와 연계한 종자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 항공 클러스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유로 15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옛 김제공항 부지입니다. 2004년 김제공항이 백지화된 뒤 인근 주민에게 농지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정부의 경비행장 부지로 선정됐지만 김제시의 반대로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항공 클러스터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공항과의 통합으로 이전을 준비하는 무안공항에 비행교육원을 유치하고 MRO, 항공 정비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김제는 대한민국 최대 항공 교육의 메카로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 전문 산업단지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항 부지 인근 주민과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소형 비행장 등이 들어선다면 소음 피해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김제공항이 무산된 뒤의 계획대로 민간육종 연구단지와 연계한 종자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이런 사람 마음에도 흡족하겠어요. 그렇지만 공항은 안 돼요. 김제시는 항공 클러스터를 추진할지 종자산업단지를 만들지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박준배 김제시장이 MRO 유치를 공약했지만 주민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발전 방안을 두고 두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겠죠.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교과서입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은 어떻게 서술돼 있을까요? 하원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역사교과서입니다. 하나같이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낡은 봉건 질서를 타파하고 반외세의 기치를 내세운 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 항쟁이었지만 분량은 한 장 남짓, 내용도 부실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명칭이 학술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많이 일반화된 상황인데 교과서에서만 굳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어서 문제는 이런 교과서를 당분간 계속 써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 지필 기준을 정하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재단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운동 대신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의견을 냈지만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재단 명의로 동학농민운동을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바꿔달라, 수정해달라 요청했는데 그것이 역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은 봉건제도 개혁과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를 위한 항일 무장투쟁을 동학농민혁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된 지 무려 15년이 지났고 올해부터 국가기념식까지 열리지만 교육부는 80년대부터 사용해온 운동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학자들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역사교사들 이런 여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된 거라서. 가보 농민들의 꿈은 비록 좌절됐지만 역사의 물꼬를 바꾼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항쟁의 의미를 제대로 교육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올해로 89번째를 맞은 전국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들이 남원시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완주군 테마버스가 5월 한 달 동안 가족 맞춤형 기획 코스로 운영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진선미, 정숙현, 6명의 춘향 수상자들이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수상자들은 춘향제 기간 동안 한복 패션쇼와 춘향 그네뛰기 등 다양한 자리에서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춘향제 이후엔 국내외 축제와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 참가해 우리의 전통 문화 알리기에 나섭니다. 이번이 광활루 600주년인 만큼 제가 다양한 방면에서 저의 재능을 발휘해서 진으로서 정말 남원과 춘향제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운행하는 완주군 테마버스가 가족의 달 5월을 맞아 기획 코스로 운영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대하수목원, 고산 창포마을 등을 경유하는 코스로 완주군은 부모와 아이들이 각종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수군은 매주 수요일을 건강 걷기의 날로 정하고 지난 10주 동안 시범 운영한 3355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르딕 스틱을 짚고 걷는 이 프로그램은 당초 계획한 인원의 2배인 8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산시와 군산대학교가 청년 창업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공간과 기자재, 인적 인프라 제공 등 협업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남원시 신정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중학생 13살 A군이 도로를 가로지르다 53살 B씨가 몰던 전세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세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전문 병동이 확충됩니다. 전라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높은 11.3%, 39,900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는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공립요양병원 6곳에 전문 병동을 설치하고 치매 환자를 전담하는 장기 요양시설 11곳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